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늘 또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추석인데 저는 지금 계속 추석 내내 편집만 하고 있어요. 뭐 커버 댄스뿐만이 아니라 웨딩 차량 편집도 하고 있는데, 추석을 맞이하여 엠넷에서 마침 또 걸스 플래닛 999에 대한 촬영 방송을 연달아서 해줘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고, 또 제가 올린 그 리뷰 영상에 대해서 또 욱욱님하고 어리버리님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어우, 감사도 드리면서 이제 욱욱님이 그 중에서 또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먼저 드리고 리뷰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어, 댓글에 대한 거는 여러분 뭐 질문 주시면은 제가 거기다 어차피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한테 정보 전달이나 의견 전달, 주장을 말하고 뭐 여러분들 수용하고 그런 방식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저한테 할 말 있으면 적어주시면 저도 당연히 수용할 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 대화하는 방식으로 나가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국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한번 보면은 탑9 궁예 방송을 일단 해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9명을 정확하게 지금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상하고 있는 멤버는 있긴 한데,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확정된 멤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유진, 그리고 유리나, 그리고 김다연, 이 딱 3명입니다. 이 딱 3명 외에는 아직 확정된 멤버는 나머지 6명 확정되지 않았어요. 최유진은 1화부터 계속 그 제작진이 밀어줬다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최유진은 계속 푸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모든 화에서 최유진의 분량은 항상 있었고, 최유진의 인터뷰도 항상 나왔고, 최유진의 분량에 상당히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유진은 올라갈 거라고 그 최종 멤버에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김다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리뷰에서도 바로 언급을 했는데, 김다현을 제작진이 정말 아껴요. 그래서 김다현 9일만 보여준 상황에서 김다현을 보여줬다는 것도 데뷔 멤버에 당연히 들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유리나가 뭐 제가 리뷰할 때마다 항상 유리나를 언급하는데, 이거는 제작진의 선택을 떠나서 일단 유리나 자체가, 제 유리나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일본 참가자 중에 유리나가 눈에 띈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모든 참가자 통틀어서 99명 통틀어서 유일하게 한 명 눈에 띄는 참가자가 유리나다 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 정도로 유리나는 정말 화면에서 눈에 정말 잘 띄어요. 그런데 보컬적인 면에서도 보니까, 뭐 제가 뭐 보컬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꽤나 뭐 이만별 보컬 마스터가 말한 것처럼 꽤나 그 서브 역할을 정말 잘해주는 것 같아서 메인 보컬감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해당 나라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해당 나라에서 좀 알려진 인물이 필요한데, 프로듀스 48의 경우 그 역할을 한 게 미야와키 사쿠라였습니다. 미야와키 사쿠라가 이제 AKB, HKT48이죠. 거기서 이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였고, 이미 유명한 친구였고, 그리고 뭐 그래서 그 미야와키 사쿠라를 반드시 아이즈원에 포함해서 일본 진출할 때 용이하게 활용하려고 저는 애초에 계획을 했었다고 봐요. 그게 아이즈원이 해체된 이후에도 하이브에서 미야와키 사쿠라를 다시 데리고 온 이유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는 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게 미야와키 사쿠라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고, 하이브 입장, 또 대한민국 K-팝 입장에서도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지금은 일본인 참가자 33명 중에서 카와구치 유리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카와구치 유리나는 반드시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리리카나 뭐 사쿠라이 미유? 맞나요? 사쿠라이 미유가 제가 리리카 같은 경우도 리즈 프로젝트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제 리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에 더 가깝죠. 하지만 카와구치 유리나 같은 경우는 배우를 했었기 때문에 일본 진출,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기가 더 좋고 일본에 진출했을 때 좀 더 영향력을, 활동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제작진이 버릴 수 없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은 저는 확정되어 있다고 보고 나머지 6명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해요. 아마 좀 더 회가 거듭해 갈수록 그 멤버는 좀 보여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탈락될 멤버들은 계속 눈에 점점 더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침 욱국님이 또 질문하신 게 이제 차이빙의 행동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게 차이빙이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보거든요. 제작진이 이제 손절하는 멤버라고 저는 보여요. 편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7화에서 차이빙 그리고 왕야러 그리고 량지아오 중국 참가자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편집상으로. 자, 다시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편집상으로 이 3명 참가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선 3명의 이슈 안 좋게 나왔죠. 3명 다. 근데 그 중에서 왕야러 친구만 정확하게 보여줬고 차이빙하고 량지아오 참가자에 대해서는 과연 이 상황이 정말 그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량지아오 참가자 먼저 예를 들어보자면 량지아오 참가자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죠. 화장실에 가는 거는 이제 개개인이 달라요. 자주 가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자주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갔다고 쳐도 그거를 뭐 6시간 연습했어요. 그럼 6번을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걸 6번만 딱 연달아서 편집을 해도 이 사람은 왜 자꾸 화장실 가고 싶어 하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량지아오 참가자가 연습 세도가 불량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개인 연습을 하고 싶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채윤 참가자하고 량지아오 참가자하고 그 일본 참가자 누구였죠? 그 친구 한 명이랑 이제 같은 3명이서 이제 VVS를 무대를 했는데 이제 3명 다 어떤 일정한 수준의 레벨을 넘어선 보컬이나 랩, 춤 그런 마스터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이를테면 시차 노래를 부른 김보라나 원저 그리고 마나미 참가자의 경우는 김보라라는 어떤 이미 데뷔했던 멤버가 다 이끌어줬죠. 마나미 참가자한테 이제 랩은 이렇게 짜야 되고 왓다시가 가사 성장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마나미한테 직접적으로 말할 정도까지 가사는 이렇게 짜는 거고 랩은 이렇게 하는 거야를 다 이끌어줬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팀 같은 경우도 김다현이 나는 춤을 많이 춰봤고 리더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어 하면서 이끌어가면서 모든 참가자들을 리드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하고 이끌어줬죠. 근데 이제 이채윤 참가자하고 이제 량지아오 참가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량지아오 참가자는 분명히 어떤 기본기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팀에는 그런 참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량지아오 참가자가 개인 연습을 한다고 했을 때 개인 연습할 시간을 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줬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채윤 참가자 입장에서는 단체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누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량지아오 참가자가 개인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개인 연습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왜냐면 본인이 부족한데 따라갈 수가 없는데 계속 단체 연습을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편집점을 이제 엠넷이나 제작진 입장에서
마치 이 참가자는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보이지도록 편집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왕야러 친구 같은 경우는 화음, 본인이 리더를 하겠다고 했고 화음에 있어서 만약에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서영은 참가자랑 시간이 없었어도 그 시간 내에 연습을 완성시켜서 보여줬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제 입장도 똑같고 그거는 악의적인 편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게 다 마무리됐죠. 왕야로 친구랑 서영은 참가자랑 또 같이 또 화음을 잘 맞춰서 무대를 잘 끝냈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 이제 남은 게 이제 차이빙 참가자인데, 제가 차이빙 참가자에 대해서 좀 7화 이전에 차이빙 참가자의 행동이나 언행이나 인터뷰하는 거를 봤을 때 차이빙 참가자는 되게 수동적으로 보수적으로 말을 하는 친구예요.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자신이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7화가 있고 난 이후에 제가 그 걸스 플래닛에 관한 리뷰를 여기저기도 찾아보면서 어떤 댓글을 봤냐면, 이제 중국인이 영어로 거기에 대해서 쓴 글을 봤는데, 자신이 이제 만다린 하는 중국인인데 7화를 보니 차이빙의 의사 표현은 그 방향이 아니었는데 편집상 마치 누구도 의견을 내지마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저도 그게 참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6화까지 차이빙의 언행을 봤을 때,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을 때 과연 아무도 의견 내지 마, 내가 리더야,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라고 말을 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로 통역을 한번 거치고, 그리고 또 편집을 한번 더 거친단 말이에요. 두 번의 그 제3자의 어떤 재처리를 거쳐가지고 시청자들한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차이빙이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좀 힘들다고 봐요. 다만 확실한 건, 제작진이 그렇게 보여줬다는 건, 그런 효과를 냈다는 건 결국은 차이빙을 탈락시킨다, 손절한다, 이거 손절하겠다라는 그 의도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빙은 진실은 중요하지 않죠. 정확하게는 방송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 보여졌느냐, 어떻게 다루어졌느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차이빙이 정말로 어떤 의도로 말했건, 우리가 오해를 했건, 시청자가 오해를 하게 만들었건, 결론은 차이빙은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없다. 다시는 올라갈 수 없다입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야마우치 모아나 참가자에 대해서 또 야마모토 모아나의 참가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일단 저는 일단 일반 시청자입니다. 제가 뭐 보컬이나 댄스에 엄청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열혈 시청자입니다. 그냥 제가 듣기 좋으면 좋은 거고, 제가 듣기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게 제가 노래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물론 음악을 좀 더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사람보다는 좀 더 잘 알겠지만, 댄스적인 면에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잘 알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 커버 댄스를 촬영하는 사람이고, 정말 춤추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전문 댄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나오는 전문 댄서 분들 제외하고 그냥 일반인이나 연습생들이 춤추는 정도는 제가 너무 많이 촬영했기 때문에 누가 잘 추고 누가 못 추는지는 아마 여러분보다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야마모토 모아나가 노래를 잘 못 부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못 부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야마모토 모아나가 이제 2년 춤을 췄죠.
거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각 그 해당 퍼포먼스를 한 참가자들이 직접 음원을 녹음해서 그걸 틀었단 말이죠. 녹음된 파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라이브가 아니고. 이를테면 아이와 바다를 노래한 정지윤, 김채연, 리만 이런 친구 한번 보자고요. 뭐 안정미도 마찬가지고 직접 불렀잖아요. 근데 정지윤이 음이탈을 했죠. 고음을 내다가. 이게 이제 생방과 녹음된 파일과 이 차이인데, 야마모토 모아나가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불러서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가, 다른 보컬 참가자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마모토 모아나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눈에 띄는 보컬은 아니다. 못 부른다는 건 아닙니다. 눈에 띄는 보컬은 아니다. 뭐 메인 보컬은 당연히 아니고 리드 보컬로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야마모토 모아나가 2년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가장 잘한 점이 있어요. 이거는 좀 2년 팀을 좀 제작진이 몰아줬다는 의견과도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데, 2년 퍼포먼스를 펼칠 때 야마모토 모아나가 스카프라 그러나요? 수건이라 그러나요? 스카프를 바닥에 흘렸습니다. 중간에 춤을 추다가 그게 떨어졌어요, 바닥에. 근데 그 스카프로 이제 이렇게 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제 강에서만 딱 비춰주는단 말이죠. 그 스카프를 줍는 장면이 편집됐어요. 그리고 그 스카프를 줍기 위해서 야마모토 모아나가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거를 발로 자기가 줍기 편한 장소로 몰고 갔습니다. 이거를 뭐 눈치를 못 채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스카프가 지금 떨어져서 그 플로어에 계속 돌아다녔단 말이죠. 근데 야마모토 모아나가 그거를 발로 옮기면서 자기가 줍기 편한 장소로 몰고 갔어요, 그거를. 이게 참 야마모토 모아나의 임기응변이 대단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스카프를 줍는 장면에서 마침 조명을 껐어요. 이게 의도된 장면인지 원래 거기가 끄는 장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TV에는 아예 편집을 해버렸기 때문에 줍는 장면은 아예 안 나왔고, 강에서 참가자의 얼굴만 클로즈업 함으로써 강에서 참가자만 쫙 이렇게 하는 장면만 나왔죠. 이런 부분이 참 2년을 되게 밀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그때 조명이 꺼지지 않았고 밝은 상태에서 야마모토 모아나가 그 스카프를 줍는 장면이 나왔고 그게 방송에도 방송되었다면 심사위원은 그걸 지적했을 겁니다. 실수가 있었네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조명도 꺼졌고 편집도 됐고 심사위원도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고 했는데 그것도 편집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2년 팀 퍼포먼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2년 팀 퍼포먼스가 뭐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뭐 심사위원도 눈물을 흘리고 그걸 바라보는 다른 참가자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뭐 제가 너무 감정이 메말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TV를 보면서 이게 눈물을 흘릴 정도인가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2년 팀이 만약에 그 정도의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다면 이거는 제작진이 그거를 못 살린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실제 감동적인 퍼포먼스였다면 그거를 충분히 못 살린 정도로 방송에 내보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종 데뷔 멤버에 이제 제가 최유진하고 김다연하고 카와구치 유리나를 언급했는데, 그 최유진이 참 당연히 뽑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뽑혀야 되는 이유가 저는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유진이
하는 팀에는 갈등이 없어요. 항상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제 최유진의 원래 성격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유진은 벌써 7년차 걸그룹 멤버죠. CLC에서 7년차 걸그룹 mem버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갈등이나 그런 거를 애초에 안 만드는 분위기, 본인의 그렇게 몰아가는 대화법이 몸에 아예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차이빙, 수루이치 다 같은 팀이었죠. 션샤오팅까지. 근데 최유진하고 같이 있으면 그 어떤 논쟁이나 말싸움도 없었다는 거예요. 푸야닝도 지금은 최유진한테 유진 언니라고 부릅니다. 유진 언니라고 불러요. 그런 거 보면 최유진이 일단 나이도 많은 축에 속하고, 최유진이 메이랑 항상 계속 같이 다니는데 메이가 최유진을 정말 잘 따라요. 메이 2년 팀도 메이랑 최유진이랑 같이 들어갔죠. 계속 메이랑 최유진이랑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다니고 있고, 가만히 보면은 최유진이 말할 때 메이는 항상 거기에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나머지 참가자들도 최유진이 말에는 보통 다 수긍하면서 그렇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라는 태도를 보이는 거 보면, 최유진이 뭐 권은미 같은 리더는 감은 아니지만 나중에 최종 데뷔 멤버를 융합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이빙의 성격에 대해서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차이빙이 뭐 6화까지 제가 아까 그런 언행을, 독단적인 언행이나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션샤오팅 같은 경우는 저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항상 저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차이빙 같은 경우는 저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저요. 푸야님 같은 경우는 내가 언니야. 사카모토 마시로한테도 너가 리더가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 차이빙 요렇게 한다고요. 손을 들 때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만큼 이게 되게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수동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과연 정말로 내 의견에 토달지만 내가 리더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라는 표현을 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잡담을 하자면, 이제 사카모토 마시로가 마피아 인 더 모닝을 했죠. 저는 그거 보고 약간 좀 짠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카모토 마시로가 JYP 공채 출신이고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했어요. 그리고 뭘 했죠? 연습생 시절에 있지 멤버들이랑 같이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도 나온 이유가, TV를 틀어보니 자신의 친구들이, 즉 있지 멤버들이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웠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아마 사카모토 마시로 같은 경우에 있지 마피아 인 더 모닝 곡이 딱 뜨는 순간 아마 노래가 저 노래가 좋아서 저 노래가 하고 싶어 보다도, 내 친구들이 한 노래다, 나도 저걸 할 수 있었는데 나도 있지로 데뷔했으면 저 노래를 하고 있었겠지, 그런 마음이 더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한 곡을 자기도 함으로써, 친구들아 나 이 곡 하고 있어 라는 것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오늘 지금 밖에 천둥이 치고 있어요. 천둥이 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21일 새벽 1시 10분인데 밖에 천둥이 치고 있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이것도 올리면 또 욱욱님하고 어리버리님이 또 댓글 달아주실 것 같은데 기대도 되면서 좀 두렵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나 아니면 뭐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누구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만 잘 주무시고 좋은 추석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아마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8화가 진행되면 또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